그리움이 깊은 날에는 이거는 세 번째 시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시화 시인이 1위를 했었고 제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위까지 했던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주 뜻깊은 시집이었고요. 세 번째 시집은 또 사람은 그리워하기 위해 잠이 든다. 제목 괜찮나요? 사람은 그리워하기 위해 잠이 든다. 아주 짧은 시였어요. 뜬 눈으로 사랑할 수 없어. 눈을 감듯이 사람은 그리워하기 위해 잠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의 시집이었고요. 네 번째 시집과 다섯 번째 시집, 여섯 번째 시집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혹시 교보문고에 가시면 그때 강사였던 그 강재영 교수가 어떤 시집을 냈더라 하고 교보문고에 가서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자료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비비안 도로시어 마이어는요, 1926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왜 세상에 그렇게 가슴 뜨거운 울림을 주었을까? 그것도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던 여인이 왜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요, 1926년에 오스트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가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대공황기를 겪던 그 시대에 비비안 도로시어 마이어는 직업이 뭐였냐면요, 그냥 일개 보모였어요.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해주는 분을 뭐라고 하나요? 도우미, 그죠? 파출부, 도우미, 이런 게 이분의 직업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집의 아이를 기르는 그 보모 역할을 했는데 그 보모 역할을 하면서 이분은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모태솔로, 그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이 평범한 여인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요? 이분이 죽기 전까지 공개하지도 않고 혼자서 찍었던 사진이 15만 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루에 만약에 하루에 10장씩 1년 365일을 찍는다면 몇 장 정도 되면 365장 정도가 될 것이고 10년 내내 찍어야 36,500장 정도가 될 건데 이 사람은 15만 장의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서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사진 보면 막 수천 장, 그죠?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있죠. 필름 사기 얼마나 비쌌어요. 저는 겨우 이제 50년 살았는데 제 인생 중에서 어렸을 때 사진 달랑 한 3장 있을까? 이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많지 않죠? 근데 이분은 그 시대에 역시 짱이십니다. 자, 이분은 그 시대에 15만 장이라고 하는 사진을 남겨놓기까지 이분의 열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가졌던 열정을 한번 눈치채 보세요. 자, 요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의 일상을 그대로 사진으로 담아두었어요. 자, 또 요런 여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어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 것 같죠? 근데 또 요렇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어디에 있던 모습이냐면 쇼윈도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그대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나요?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또 어느 날인가 이 예쁜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진 속의 주인공 혹시 아세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을 보기 위해서 자기 한 달치의 월급을 다 털어서 그 공연장을 갔다는 기록과 함께 오드리 헵번이 영화관에서 촬영 후 나오는 그런 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자,
없어요. 머리도 없어요. 이렇게 뚱뚱한 다리, 뚱뚱하진 않나 보다, 그죠? 이렇게 몇십 년대, 1940년대 미국의 일상을 그대로 한 장 한 장 공개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은 현대에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래픽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픽의 기법이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연인의 모습을 찍은 것 같지 않나요? 꼭 우리가 어딘가 떠나는 남편을 위해, 아니 남편이 아니고 아들일까요? 아들을 위해 떠나보내는 그런 감성 충만한 사진들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구두 닦기 소년의 모습도 찍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진 찍을 때 어떤가요? 나 셀카, 나 이쁘게 나왔나? 45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렇게만 주로 하지 않나요, 그죠? 이제 이런 감각적인 사진들을 핸드폰에 남겨놓는다면 또 어떤 미래가 열릴지. 자, 비비안 드로시오 마이어였습니다. 이분이 찍었던 이런 사진들을요, 존 말루프라는 감독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거의 한 70 몇 살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숨겨두었었냐면, 미국은 왜 집이 굉장히 시골집이 크고 넓잖아요. 그 창고 어딘가에 자기가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모가 돌아가시니까 조카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조카가 발견을 해서 그것으로 그때 당시에 존 말루프라는 감독이 미국의 과거의 그 무성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대요. 그쪽에 기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불과 36,000달러, 지금으로 현재로 따지면 36만 원 정도의 돈으로 15만 장의 사진을 거머쥐게 됩니다. 존 말루프 감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죠? 득템을 한 것입니다. 그 득템을 한 자료를 보다가 너무너무 깜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찾아다니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영화화였고, 이 여인의 일생은 사망 후 10년쯤 되어서나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낸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 아트박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그 30년 전에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원고지죠. 이 원고지 묶음들이 수십 권의 원고지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스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그걸 20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그 20년 만에 이걸 찾아내서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보았더니 요런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제가 20살에 썼던 글이더라고요. 이 글을 잠깐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자, 지금 요때 제가 조금 있다가 도형심리학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 한 번만 그림 좀 봐주세요. 이 당시에 저의 심리가 이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한 번만 관련지어서 보시고요. 제가 또 한편의 시를 썼는데, 시를 오른손으로 쓰지 않고 왼손으로 거꾸로 된 글씨를 썼더라고요.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유리에 비친 것처럼. 근데 다 읽진 않고 요 밑에만 읽으면, 왼손으로 편지를 쓴다. 쉽게 쓰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왼손으로 적은 시는 그냥 슬프다. 저는 인생이 21살에 왜 저렇게 슬펐을까요? 그렇게 21살부터 30살까지 슬프고 고독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저 시를 한 편을 쓰고 나서 더더욱 슬퍼졌던 것 같아요. 한번 또 보세요. 요런 시들을 또 쓰게 됩니다. 저기에 보면
이 도용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 도용이 왜 중요한지 도용 심리학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저의 심리는 어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까칠해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우울해 보입니까? 복잡해 보입니까?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인생이 갇혀 있어요. 뭐 네모에 갇혀 있습니다. 벌써 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 그래서 무엇이랄 것도 없이 무엇을 말할 수도 없이 여전히 나는 슬프고 인생은 고독하다라고 쓴 글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모두 다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100일이 안 돼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사실은 입양이 되게 됩니다. 버려지게 됐다고 표현하면 우리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아주 낯선 곳에 가서 엄마 젖을 먹지 못한 상태로 아주 깊은 산골에 집이 세 채밖에 없는 그런 곳에 할머니에게서 60살 나이 정도 되신 할머니에게서 키워지게 됩니다. 젖이 없어서 설탕물을 젖꼭지에 흘려서 아기에게 먹여서 제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아이치고는 참 건강하다, 그죠? 우량하네, 우량아요. 자, 그렇게 살아서 7살에 저는 제가 엄마 모습을 가장 처음 기억하는 게 7살이었습니다. 7살에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엄마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14살에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는 살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에너지를 갖고 아마 어딘가에 저희는 집에서 있었겠죠. 그죠? 집에서 중학생인데 혼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참 그 당시에 제 사춘기의 모습은 이 글을 쓰고도 나무리만큼 참 우울하고 슬픈 소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녀의 감성으로 글을 쓰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시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눈물겨운 세월 속에서 이런 도용의 심리를 갖게 되었고 그 도용의 심리를 찾게 되었는데 요 글씨를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좀 더 아까 그 네모칸에 갇혀있는 그때보다는 좀 더 어떨까요? 심리가 안정되게 된 사람이 되었겠죠. 자, 매슬로우에 의하면 여러분 5가지 인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육체적 안전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매슬로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심리학자가 되어보세요. 육체적 안전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잘 싸고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심리적인 그 다음에는 안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잘 먹었어. 굶지 않았어. 잘 잤어. 그랬더니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특히 물질적 빈곤을 겪을 그 순간에 우리는 웰빙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단어 기억나시죠? 웰빙 시대? 그 웰빙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갖춰진 다음에는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전에 왜 알러브스쿨이라는 그 사이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알러브스쿨로 동창들 다 찾지 않으셨나요? 그래요. 동창들 찾아서 동창회도 가고 어떤 동인 모임에도 가고 문단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문단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빈곤의 시대를 갖게 돼요.
왜? 잘 먹고 나니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서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로 힐링의 문화를 찾아서 모임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매슬로우가 한 말 상관없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그런 단어를 이렇게 심리학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속감과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제가 볼 땐 1, 2, 3, 4단계를 넘어와서 5단계.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행복의 욕구를 가지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한 단계가 바로 무엇이다? 매슬로우의 5단계.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 그 시대를 우리는 빌리빙 시대라고 합니다. 웰빙의 시대를 넘어 힐링의 시대를 넘어 빌리빙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여러분은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이야. 자 벌써 10명 중이라면 5명은 손을 드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 행복한 게 더 같아. 행복하려고 여기 왔어. 너무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오셨고 바로 경희대 명강사 명스피치 여러분들이 활약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만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우리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여러 가지 철학까지도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도형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형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심리학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혹시 최 선생님 도형을 한번 멀어서 안 보이시죠? 네. 맨 위에 동그라미 3개가 그려져 있고 밑에 세모, 네모, S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도형 심리학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S를 두고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먼저 골라서 3번을 그리도록 합니다. 거기에 내 심리의 답이 들어있고 그 3번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그걸 한 번씩 그리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친구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오늘 집에 가서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내밀고 한번 마음대로 그려봐라 라고 말해주시고 이렇게